대학생인 민재는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한 지 2달째였다. 처음에는 대학 생활의 자유로움에 들떠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홀로 지내는 생활이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졌다. 이런 기분을 떨쳐내기 위해 민재는 자취방 근처에 있는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다. 하루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니 밤 12시였다. 지친 몸을 이끌고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눕자마자 잠에 들었는데 한참 후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다. 희미하고 아득한 알람 소리가 방 안을 메우고 있었다. 처음에는 자신의 핸드폰 알람 소리인가 싶어 확인했지만 핸드폰은 조용히 충전 중이었다. 그 소리는 분명히 어디선가 들려오고 있었다. 잠결에 무시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 했으나 알람 소리는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다. 이상한 점은 알람 소리가 매우 불규칙적이었고 심지어 익숙한 멜로디가 아닌 어설픈 전자음 비슷한 것이었다. 민재는 서서히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 구석구석을 살펴봤지만 알람 소리가 나는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알람 소리는 갑작스럽게 멈췄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당황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침대에 누웠고 긴장 속에서도 언제 그랬냐는 듯 잠이 들었다. 그 다음날 민재는 이상한 꿈을 꾼 것이라 자신을 설득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로 했다. 헬스장에서의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는 전날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밤도 예외 없이 침묵을 깨는 알람 소리는 다시 시작되었다. 어디선가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소리를 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민재는 공포감에 휩싸였다. 실험삼아 방 안의 모든 전자, 기기를 잠시 꺼보기도 했지만 소리는 여전히 같은 강도로 들려왔다. 번갈아 귀를 막고 창문을 열어보기도 했지만 헛수고였다. 그러다 갑자기 알람 소리는 또 멈췄다. 연이은 불면증에 시달리던 민재는 친구들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다. 친구들은 별거 아닌 일로 치부했지만 그중 한 명은 무속인에 대해 이야기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재는 무속인을 찾아가 보았다. 무속인은 민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 방에 홀령이 깃들어 있는 것 같구나. 그 홀령은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 같아. 정화 의식을 해야겠구나. 민재는 의식에 참가하기로 결심했다. 의식은 민재 방에서 열렸고 무속인은 방 곳곳에 부적을 붙이고 향을 피우며 주술을 외웠다. 그 순간 갑자기 알람 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무속인의 목소리는 더욱 강해졌고 방 안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러더니 순간 거짓말처럼 알람 소리는 멎었다. 무속인은 알람 소리가 방 주위에 머물러 떠난 젊은 영혼의 흔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 젊은이는 이곳에서 사고로 죽었고 미처 세상을 떠나지 못한 채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의식을 마친 후 무속인은 영혼이 이제는 편히 떠나게 되었음을 알려주었다. 그 이후로 민재의 방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알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혼자서 맞이하는 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일상은 다시 평온을 찾았다. 그러나 가끔씩 민재는 혼자 있을 때 방 안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낯선 흔적을 느끼고는 했다. 이따금씩 들리는 바람소리 속에서 그는 잠시 그 젊은이를 떠올리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여름 나는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로 휴가를 떠났다. 그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맑은 계곡으로 유명했지만 도시와는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사람들로 북적이지 않고 조용한 편이었다. 이미 해가 저물어 각자의 방에서 쉬고 있던 우리는 갑작스레 마을의 전통 등불 축제를 놓치지 않기 위해 늦은 밤 산길을 따라 마을 중심으로 향했다. 점점 깊어지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진한 숲에 향기와 낮게 울리는 곤충 소리를 들으며 걸었다. 축제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다. 환하게 밝혀진 등불들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코를 간지렸다. 우리는 그렇게 몇 시간을 흥겹게 보내다가 점점 피곤해지기 시작했다. 시계를 확인하니 이미 자정이 넘어섰고 우리는 이제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다. 돌아가는 길 우리는 산길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아까와는 달리길 주변의 나무들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낮에는 매력적으로 보였던 나무들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들며 그림자를 만들었고 그 그림자는 너무나 생생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숲의 깊은 곳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확실히 누군가 있었다. 이 시간에 여기에 누가 있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의아해했다. 혹시나 길을 잘못 든 건 아닐까 하고 발걸음을 멈추고 지도를 확인했지만 방향은 맞았다. 이상하게도 숲속 그늘진 부분에서는 여전히 그 소리가 반복되어 들리고 있었다. 아마도 축제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겠지. 친구 중 한 명이 얘기하면서도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이 묻어났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금씩 걸어갔다. 그러다 불쑥 어떤 사람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둥그렇게 굽은 허리에 허름한 옷을 입은 노파였다. 그녀는 땅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는 듯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자 노파는 고개를 들고 우리를 쳐다보았다.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눈동자는 젊고 날카로워 보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우리는 마치 움직일 수 없는 듯 한자리에 서 있었다. 이때 친구 중 한 명이 작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자. 그 순간 노파는 천천히 입을 열어 우리에게 말했다. 어디에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기이하게 울리면서도 낯설게 다정했다. 우리는 그곳을 빠져나오기로 결정하고 서둘러 돌아섰다. 이상하게도 나무들 사이에서 여전히 그 노파의 모습이 어른거렸고 귀에는 그 웃음소리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산길을 빠져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은 무겁고 조심스러웠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각자 방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침대에 누운 이후로도 내내 그 노파의 모습과 웃음소리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한참을 뒤척이다 결국 잠이 들었지만 나는 꿈속에서도 그 숲속에 다시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은 그 같은 노파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며 슬쩍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것이 단순히 꿈이나 상상이 아님을 느꼈다. 휴가 마지막 날 우리는 출발 전 다시 한번 그 산길을 찾았다. 이번에는 낮에 찾아가 보았지만 숲은 평온했고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마치 우리가 그날 밤 목격했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듯했다. 우리는 발길을 돌리며 떠났지만 그 노파의 웃음소리는 오래도록 우리의 추억 속에 남아 있었다. 결국 그 사건은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았다. 우리가 만난 것이 정말 단순한 환상이었는지 아니면 이 마을이 오래전부터 간직한 비밀 중 하나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여름밤의 공포가 우리의 친구들 사이에 오랫동안 회자되었다는 것이다. 그날 밤의 기억은 아직도 가끔씩 꿈에서 나를 찾아온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무수히 많은 공포 이야기, 일명 공포썰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보통 익명의 사용자들에 의해 게시되며 때로는 사람들이 겪은 실화를 기반으로 하기도 하고 완전한 창작이기도 합니다. 여기 하나의 공포썰을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은 문준이라고 한다. 작년 여름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깊은 산속에 위치한 한 캠핑장에 놀러갔다. 우리가 찾은 캠핑장은 산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 도심과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 주변에는 신비로운 분위기의 숲이 펼쳐져 있었고 나무 사이로는 듬성듬성 오솔길이 이어져 있었다. 우리는 저녁에 도착해 텐트를 설치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해가 질 무렵에는 산새 소리와 함께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고 곧이어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저녁을 먹은 후 우리는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갑자기 무서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얘들아, 이 근처에 이상한 이야기가 돌아다니는 거 알아? 그 친구는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다른 친구들은 관심을 보이며 그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했다. 이 근방 산속에 옛날부터 어떤 저주받은 민가가 있어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갔다가 실종되기도 하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고 해. 특히 한밤중에는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나머지 친구들은 흥미로워하면서도 약간은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이야기는 흔히 있는 일이긴 했지만 실제로 그 장소에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기분이 묘했다. 밤이 깊어가며 우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돌아와 캠프파이어를 중심으로 모여들었다. 뜨거운 불길이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머리 위로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술기운에 취한 우리는 조금 더 대담해져서 아까 들은 그 이야기에 나오는 집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외진 산길을 따라가면서 조금씩 기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우리가 가져온 손전등 빛이 나무에 미치면서 길쭉한 그림자가 일렁였다. 가끔씩 부엉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멈칫하면서도 계속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마주 보이는 언덕 너머로 흐릿하게 집 한 채가 나타났다. 그 집은 정말 오래된 듯 보였다. 낡은 목재로 지어진 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군데군데 벌어져 있었고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이상하게도 집 문은 반쯤 열린 상태였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 그 집 안으로 발을 디뎠다. 집 안은 유령이라도 사는 곳이냥 썰렁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가구들과 쓸쓸히 방치된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때 갑자기 우리 중 한 사람이 작은 소리를 질렀다. 벽에 걸린 낡은 거울 속에 비친 모습 때문이었다. 그곳에는 분명 우리 외에 또 다른 그림자가 서 있었다. 모두들 놀라며 그 자리에서 몸을 떨고 말았다. 한참을 그렇게 서서 갈등하다 결국 여기서 더 머물러선 안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와 되돌아가기 시작했지만 나가려는 순간부터 다시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한 번은 바람소리 같았고 또 한 번은 우리 뒤를 따라오는 발걸음 소리 같았다. 결국 우리는 진이 다 빠져서 캠핑장으로 겨우 돌아올 수 있었다. 친구들은 힘들어하면서도 그 집이 정말 저주받은 장소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절대 밤중에 그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지 말자고 다짐했으며 그날 이후로 그 일에 대해서는 또 뻥긋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캠핑장에서 찍은 사진들에서 의문스러운 형체가 몇 장 찍혀 있었지만 그 사진들은 한참 후에야 확인할 수 있었고 모두 불태워버렸다. 그 여름 이후로 우리 모두에게는 그 일이 어렴풋이 두려움으로 남았다.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곤 했다.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라도 할 때면 여전히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곳에 간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권하고 싶다.